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6가지 사고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규칙을 깰 준비 되셨나요? 자, 15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엄청난 돈,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2015년에 링크드인이 린다닷컴이라는 회사를 사들인 가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린다 와이먼이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그냥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모든 실험해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웹사이트를 시작한 게 전부였죠. 바로 이 린다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남다른 생각의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가 정신 전문가인 존 멀린스가 찾아낸 판도를 바꾸는 6가지 통념 파괴 마인드셋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적인 대립구도가 나옵니다. 바로 기업가의 길 대 대기업의 길이죠. 한쪽은 기존의 규칙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잘 닦여진 길, 검증된 규칙만 따라가려고 하죠. 모든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 마인드셋이 정확히 뭘까요?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라고만 하면 좀 부족해요. 이건 어떤 기회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정해버리는 그런 태도와 습관, 생각의 묶음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6가지 마인드셋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여러분을 위한 작은 챌린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핵심 접근법입니다. 기업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2가지 마인드셋,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 바로 Yes, we can 정신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잘하는 거에나 집중해라, 우리 핵심 역량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업가들은 좀 다릅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일단 달려들고 보는 거죠. 이 Yes, we can 마인드셋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브라질의 기업가 아놀드 코레아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고객이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걸 물어볼 때마다 주저없이 Yes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사업을 무려 4번이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죠. 두 번째 마인드셋은 문제가 먼저 나입니다. 대기업들에 보면 기존 제품을 살짝 바꾸는 데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뉴코크니 코크제로니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기업가들은요, 제품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술용 집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게 사람 몸에 자꾸 들러붙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나단 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그냥 집게라는 제품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본 겁니다. 자, 그럼 소니 이 문제가 먼저다 마인드셋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처음엔 성형외과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뇌나 척추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그는 바로 그 가장 아픈 곳에 집중했고 환상적인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요, 가장 아픈 곳을 긁어주는 해결책에 돈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타겟과 자금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타겟을 잘못 잡거나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기업가들은 이 2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세 번째 마인드셋은 좁게 생각하라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보통은 넓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고 열정적인 집단이 겪는 큰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아는 나이키, 그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필 나이트와 빌 바우맨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정말 딱 한 그룹의 사람들, 바로 시골길을 달리는 장거리 주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을 위한 신발을 만든 거죠. 네 번째 마인드셋은 돈을 요구하라입니다. 여기서 기업가와 대기업이 돈을 보는 관점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업가에게 현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테슬라가 처음에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이제 거의 전설이죠. 일론 머스크 팀이 뭘 했냐면요. 부유한 환경운동가들을 쫙 모아놓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차 로드스터 100대를 팔아버렸어요. 10만 달러짜리 차를 그것도 전액 선불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 한 대 만들기도 전에 은행에 1,000만 달러가 쌓인 겁니다. 자, 여기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5억 달러. 이게 뭘까요? 바로 테슬라가 모델3 예약금으로만 모은 돈입니다.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차를 사겠다고 한 사람당 1,000달러씩 내면서 줄을 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마인드셋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원과 규칙이에요. 기업가들은 뭘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일을 벌이기 전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마 그 대답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마인드셋, 구걸하고 빌리고 훔치지는 마라. 재밌죠? 대기업은 뭐 하나 시작하려면 ROI 분석부터 하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작해야 하지만 기업가들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내 사업을 키우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활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례인데요. 고 에이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 회사는 나무 위에서 즐기는 어드벤처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나무랑 땅, 주차장이잖아요. 이걸 영국 임업위원회에서 그냥 빌렸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핵심 자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마인드셋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허락을 구하지 마라입니다. 대기업은 뭐 하나 하려면 법무팀 검토부터 받느라 안 된다는 말만 듣기 십상이지만 기업가들은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허락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거죠. 우버가 바로 이 원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죠. 샌프란시스코시에 저희 택시도 없는데 택시회사 차려도 돼요?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들은 묻지 않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버가 했던 모든 방식이 옳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정신은 정말 강력하죠. 자, 지금까지 6가지 마인드셋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지식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존 멀린스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마인드셋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Yes, we can 부터 허락을 구하지 마라 까지. 이 중에서 지금의 여러분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건 뭔가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마인드셋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술 같은 거죠. 지금 나한테는 좀 부족하지만 이건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걸 장착하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인드셋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은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팀의 리더거나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면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팀 전체가 좀 더 기업가처럼 생각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머리 싸매고 있는 문제, 고민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배운 6가지 마인드셋 중에 딱 하나만 적용해 본다면 뭔가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막혔던 부분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규칙을 깨시겠습니까?